안녕하세요, 여러분. 햇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햇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내용은 우리가 몰랐던 유전자 조작 식품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은이는 후나세 슌스케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예, 이분은 1950년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나셨고 1970년 규슈대학교 이학부에 중퇴하시고 와세대 대학교 제1문학에 입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생협에서 소비자 상담, 조직 부원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생협 경영에도 참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1986년에 독립한 후에는 소비자 자문위원회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평론, 집필,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온난화와 같은 지구 환경 문제, 새집 증후군 등 건강 문제, 나아가 운명론적 시점에서 건축, 의료식품에 관한 비평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서적으로선 약 먹으면 안 된다, 암은 낫는다, 고칠 수 있다, 우리가 몰랐던 면역 혁명은 놀라운 비밀, 또 암혁명, 우리가 몰랐던 웃음 치료의 놀라운 기적, 우리가 몰랐던 항암제의 숨겨진 진실, 우리가 몰랐던 암 자연 치유력 10가지의 비밀, 다수 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0157 발생. 여러분 요거 기억하실까요? 일명 광우병이라고 그러죠. 이 광우병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실까요? 영화에 푸드 킹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인 킹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농업에서 약 3분의 1이 옥수수 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한 것은 유전자 조작 기술에 따른 수확성 때문이고 정부가 몬산토사 등의 다국적 기업의 손에 놀아난 것 뿐입니다. 이 영화에도 그들의 횡포를 쫓는 그런 영화인데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생산을 가속화하는 농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몬산토사는 의원에게 큰 돈을 뿌립니다. 카게사 같은 거대 곡물 회사도 달려듭니다. 추가한 것이 식량법입니다. 이것은 비축할 수 있는 곡물의 생산을 우선한다는 법률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의도한 것처럼 킹코는 그 조건이 가장 적합한 농작물이었습니다. 수확한 옥수수는 가축의 사료로 곡물로 사용합니다. 소는 원래 풀을 먹는 동물이지만 그들을 속 위에 밀어 넣는 것은 곡물인 킹콘입니다. 축산 전문가는 떨떠름한 얼굴로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원래 풀을 먹는 소에게 옥수수를 먹이면 장 속에서 대장균이 갑자기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치사성이 강한 병원성 대장균 0157로 변합니다. 0157은 다른 이름으로는 장관 출혈성 대장균입니다. 독성이 강한 배로 독소를 만들고 강한 감염력이 강해서 특히 저항력이 약한 유아나 노인에게 쉽게 감염됩니다. 증상이 되면 용혈성 요독증 일으키고 항생물질 효과가 사라지기도 하는 무서운 균입니다. 일본에서는 1996년 5월 오카야마 현지에서 약 400명이 발병하여 아동 2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대개 학교 급식에 따른 집단 감염이었고 7월에는 오사카역에서 6,500명이 감염되었고 전국으로 11명이 사망했습니다. 환자 수는 9,000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로 공포로 빠뜨린 0157 감염소 등 한때는 새로운 생물병기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에서 먹인 자연스럽지 않은 음식, 옥수수가 원흉이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를 자연스럽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갑자기 변이한 맹독 대장균은 소 분뇨를 통해서 식욕에 묻어 사람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카메라 앵글은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은 어머니를 쫓는다. 스크린에 비치는 그녀의 눈물을 보는 것만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소가 소를 먹는 광우병의 무서운 실태. 예.
그러나 이것은 아직 전조에 불과합니다. 최악의 비극은 인류를 습격하는 것은 여러분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2의 에이즈 혹은 제20세기의 말의 흑사병이라는 광우병이 닥친 것입니다. 1986년 처음 한 마리를 발견한 이래 광우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94년에 13만 7천 마리를 달했습니다. 손해 금액은 영국에서만 해도 약 25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광우병은 소를 먹는 사람도 감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겨서 결국 죽음에 이른다. 미국에 400만 명의 환자가 있는데 알츠하이머병 치매 중에서 광우병 환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수상한 전염병이 왜 퍼졌을까? 소에게 고기를 먹여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배경에는 죽음의 공장이라 이름을 가진 렌더링 풀트가 존재합니다. 렌더링 풀트는 한마디로 모든 생물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공장입니다. 병사한 소나 돼지 등 가축, 길에서 죽은 개, 서커스에서 죽은 코끼리, 핑커크, 스핑커, 쥐, 그리고 뱀까지 모든 동물의 사체를 거대한 교반기에 넣고 흔적도 없이 다진 고기로 만듭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이 그 유명한 육골분입니다. 완성된 육골분은 어디로 팔려가는가? 말할 것도 없이 사료 사업자로 축산 농가로 육골분은 사료 배합해서 소, 돼지, 닭에게 먹입니다. 가축은 죽은 동료의 시체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우병의 병원체인 독소 단백질 프라이온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축이 죽은 가축을 먹고 죽은 가축을 먹은 가축은 사람이 먹는다. 렌더링 플랜트에 의한 리사이클은 현재 사회에 일그러지기 시작한 먹거리 구도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몇 번이나 반복된 먹거리의 비극은 모두 무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쇠고기를 먹는 유아는 유방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광우병 발생의 원인은 육골분뿐만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성장 호르몬 투여, 생물 물질 남용, 부자연스러운 축산 시스템이 광우병 발생의 배경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장 호르몬은 위험하다. 광우병과 성장 호르몬 동전의 앞면과 같다. 영국의 여성 저널리스트 제이 펠레라의 말입니다. 성장 호르몬 남용으로 광우병이 가속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를 단기간에 살찌우기 위해 1960년부터 6가지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쁜 RBGH라는 성장 호르몬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는 에스트로겐, 이른바 인공 여성 호르몬으로 명백한 발암물질입니다. 이 약을 개발한 곳은 역시 몬산토사이다. 인공 유전자 조작 호르몬은 젖소에게 투여하여 우유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유럽 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성장 호르몬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소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해 드러내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지 이유다. 실로 옳은 식견이다. 그러나 몬산토사는 대형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의 의회 공작으로 미국과 영국 정부는 허가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1993년부터 성장 호르몬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젖소가 유방염이 많이 걸렸습니다. 항생물질 투여하고 소의 저항력 저하, 박테리아 증식, 항생물질 추가, 대량 투여,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소의 수명은 통상 25년이지만 RBGH를 투여한 소는 5년 만에 죽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약제는 우유와 식육의 잔류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입에 들어갑니다. 가장 무서운 일에는
인체 호르몬의 균형이 망가질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 소고기를 먹는 유아 유방이 볼록해졌다는 이 이상한 현상을 매스컴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홈프로스나 대형마트에 나가면 미국의 소고기들이 버젓이 여기저기 많이 팔고 있는데 가격은 저렴해서 신속하게 팔리는데 이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마다 이러한 독곡물을 먹게 된다는 사실인데 걱정스러움이 밀려옵니다. 유해 호르몬 잔류량은 일본 소의 600배라고 합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한다 야스시 의사팀은 미국 소와 일본 소의 성장 호르몬 에스트로겐 잔류 농도를 비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30, 40가지 샘플을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수치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잔류 에스트로겐은 일본산 쇠고기보다 붉은 살은 600배, 지방은 140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에 놀랄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잔류 에스트로겐은 일본산 쇠고기의 3배 정도이므로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발표하고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00배나 더 많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일본 정부의 비굴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잔류 수치를 조작한 것입니다. 한편 EU는 엑스트로겐의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에스트로겐 사용을 금지한 다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금지했다. 일본과 확실히 다른 의식의 차이도 드러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암 발생률은 5배가 높다고 합니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성장 호르몬에서 강한 발암성 물질이 나타납니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암 발생률이 5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쇠고기 소비량은 자궁암 호르몬 모존성암 증가를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쇠고기 소비량 25%는 미국 소 1960년대와 비교하면 5배 급증하며 자궁암은 7배 증가했습니다. 자궁암 이외에 유방암, 배, 난소암 4배, 전립선암 10배 증가 원인은 수입 쇠고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인이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유방암, 난소암이 급증하는데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둘 다 여성 호르몬이 원인이었습니다. 태국의 유방암 발생 원인은 일본의 3분의 2, 미국은 4분의 1입니다. 쇠고기를 많이 먹지 않고 생선 주요 단백질 원이기 때문이라도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유방암 발생 원인이라고 확인하는 것은 1948년에 일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미 상식 수준입니다. 일본인과 미국인의 난소암 발생률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암에 걸리는 연령대는 40에서 45세에서 50세 여성이며 이후로 발생률이 점점 내려갑니다. 왜 이렇게 수상한 곡선이 그릴까요? 1970년 경부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진출이 그 상징으로 가정에서도 불고기와 햄버거를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1991년 쇠고기 수입 자유화가 소비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45세, 50세 이하의 여성은 어릴 때부터 수입 소고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암 발생률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물론 여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고기를 주 1에서 5번 먹으면 전립선암 위험이 30%가 증가한다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쇠고기의 잔류 호르몬 때문에 1975년 이후 미국 남성 전립선암이 60%, 정속 고환암이 59%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 발표입니다. 대학 연구 결과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은 불고기 정식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닭똥을 먹고 살찐 소를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미국의 채식 운동의 리더 하워드 라이먼드 아직도 고기를 먹고 계십니까?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책 속에는 사소한
속이 한 똥을 먹는 가축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축 산업 전체에 매년 배설하는 분비물의 양은 16만 톤입니다. 이 방대한 분비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가축에게 처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이 좀 안 되는데요. 가축에게 어떻게 분비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축산 농민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양계장 바닥에서 끌어 모은 74톤의 찌꺼기를 소에게 먹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닭똥이 없으면 사육하는 소의 반은 팔아야 할 실정이라고 합니다. 닭똥과 소량의 콩 섭류를 섞어서 소 8,000마리에게 사료로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농민들을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광우병, 정염병과 농업화 시스템의 폭동, 항생물질과 인공 호르몬의 지옥, 소비자를 속인 대기업과 국가의 범죄 등을 철저하게 밝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질병이 낫지는 않고 새로운 질병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가요? 답은 음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맛없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먹던 그 음식이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는 보약이요. 우리 몸에는 병을 이기는 약이었던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50국의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통계를 냈을까요?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요? 미국의 음식 문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음식을 우리 식탁으로 빠르게 끌고 들어와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보고서 저들은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어주는 음식들을 유전자 조작된 음식들을 먹을 때 우리의 몸에는 치명적인 질병이 올라올 것이고 불임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지적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 조작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질병 있는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그 질병이 긴 인생을 함께 할 수도 없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음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햇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